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 사례를 보시고 마지막에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남편 갑은 일찍이 본처와 사별한 후 사망할 당시 자녀 A, B가 있었습니다. 갑의 상속재산으로는 현금 2억 원, 은행빚 1억 원, 그리고 경기도 분당에 있는 시가 약 8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은 생전에 자신의 노후에 친구처럼 의지하며 살던 내연의 처 을에게 위 분당 소재 부동산에 입주하여 살게 하였는데요. 그의 장남 A에게는 내연의 처 을을 평생 부양한다는 조건으로 위 분당 소재 부동산을 유증하였습니다. 한편 갑은 을에게 현금 2억 원 중 3천만 원과 노후에 을과 함께 다니던 종교단체에 자신의 재산 중 4분의 1을 기부하였습니다. 네, 이와 같은 경우에 갑의 사망 후 자녀 A, B와 종교단체 및 내연의 처 을 각자가 받아야 할 몫은 얼마일까요? 네, 여러분 사례를 잘 보셨나요? 포괄적인 유증과 특정적 유증, 그리고 부담부 유증을 모두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는데요. 이 사례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앞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포괄적 유증을 알아보지요. 포괄적 유증은 적극적, 소극적 재산을 모두 포괄하는 상속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유증을 말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적 유증과 다릅니다.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상속인과 동일한 지위에 서게 되는데요. 일신 전속적 권리를 제외하고 수증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유증의 이행 없이 법률상 당연히 수증자에게 승계됩니다. 또한 포괄적 수증자와 상속인이 있거나 포괄적 수증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공독 상속 관계와 동일한 관계가 발생하므로 상속재산의 공유 관계가 생기고 분할 협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포괄 유증의 경우는 상속의 승인 포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수증자의 승인 포기 제도는 특정적 유증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기타 상속 회복 청구권의 행사, 재산 분리, 태아의 수증 능력 등에 있어서도 상속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다음은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상속과 포괄적 유증의 차이점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유자는 권리 능력자이면 족하므로 자연인 외의 법인, 비법인 사단 혹은 재단, 기타의 단체나 시설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경우 포괄적 수유자가 될 수 있으며 포괄적 유증은 대습 상속할 수 없으며 포괄적 유증에는 조건, 기한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포괄적 유증에는 유류분권이 없으므로 특정 유증은 언제나 포괄적 유증에 우선합니다. 즉, 특정적 유증이 있는 경우에 포괄적 수유자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유증받은 수증분은 고정되어 있으므로 상속인이나 다른 포괄적 유증이 무효가 되거나 수증자가 포기한 경우에 유증 목적 재산은 상속인에 귀속되고 상속인 외에 포괄적 수증자가 있어도 유증 목적 재산은 상속인에게만 상속분의 비율대로 귀속되고 포괄적 수증자의 수증분은 증가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포괄적 수증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는 경우 포괄적 유증은 무효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포괄적 수증자에게는 상속분 양수권도 없습니다. 이렇게 포괄적 유증은 상속과 같이 당연 승계가 되고 분할 협의 등을 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 반면에 또한 차이점도 있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특정적 유증은 구체적인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증여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부동산은 장남에게, 동산은 차남에게, 현금은 처에게 준다는 경우와 같은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적 유증은 상속과 포괄적 유증과는 성질이 다르므로 승인과 포기에 관해 특별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효과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특정적 유증물은 일단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수증자는 상속인에 대하여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의 재산권은 그 이행에 의하여 비로소 이전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유증 이행 청구권에 대해 민법은 특칙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실취득권입니다. 수증자는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그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유증 의무자가 유언자의 사망 후에 그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과실의 가액의 한도 내에서 과실을 취득한 수증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정적 유증의 내용에 관하여 유증의 목적이 된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유언자가 유언 당시에는 사망할 때까지 취득하여 유증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타인이 소유하는 동산 또는 부동산을 유증의 목적으로 하였으나 사망 시까지 목적물을 취득할 수 없었을 경우 혹은 유언 당시에는 유언자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으나 그 후 권리의 변동이 있어서 유증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는 경우 자기의 소유로 믿었으나 사실은 타인의 소유였던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유증의 내용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할 때를 기준으로 하여서 그 범위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언자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 그 유증은 무효가 됩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본 것과 같은 경우에는 유증자의 진위를 존중해 주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은 이와 같은 경우에 특별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먼저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 당시에 그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도 유언의 효력이 있게 할 의사인 때에는 유증 의무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수증자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으나 다만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그 취득에 과다한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변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유증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 의무자에 대하여 그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제3자의 권리란 용익물권이건 담보물권이건 또는 임차권과 같은 채권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이 규정도 유언자의 의사를 추측한 것이므로 유언자가 유언으로 이와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불특정물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유증 의무자는 그 목적물에 대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 책임이 있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유증 의무자는 하자 없는 물건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만일 인도된 물건이 타인의 물건이었기 때문에 수증자가 추탈당한 경우 유증에는 해제가 있을 수 없으므로 수증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유증자가 유증 목적물의 멸실, 훼손 또는 점유의 침해로 인하여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권리를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며 또 금전 외의 채권을 유증 목적으로 한 경우에 유언자가 그 변제를 받은 물건이 상속 재산 중에 있는 때에는 유언자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이상 그 물건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며 한편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권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 그 변제받은 채권에게 상당한 금액이 상속 재산 중에 없는 경우에도 그 금액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봅니다. 이상은 물상대위의 법리가 적용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시해드렸던 사례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의 상속인으로는 두 자녀 A, B가 있고 한편 갑은 내연의 처 을에게 현금 3천만 원을 주었다고 하였는데요. 이것은 특정적 유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갑은 종교단체에 전 재산의 4분의 1을 기부하였는데요. 이것은 포괄적 유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갑은 장남인 A에게 내연의 처 을을 분당 소재의 부동산에 입주하여 살게 하면서 평생 부양을 하라는 조건으로 유증을 하였는데요. 이것은 부담부 유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상속인이 있고 포괄적 수증자, 특정적 수증자가 있는 경우 갑의 상속재산은 어떤 순서로 귀속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본 사례의 해결 방법입니다. 우선 채무를 먼저 이행합니다. 갑의 총 재산, 즉 현금 2억 원과 부동산 8억 원 중에서 은행 부채 1억 원을 갚아야 합니다. 그러면 남는 재산은 9억 원이네요. 다음으로 특정 유증을 포괄 유증에 앞서 이행합니다. 따라서 내연의 처 을에게 3천만 원을 먼저 이행하면 나머지 재산은 8억 7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장남 A에게 부동산을 부담부 유증을 하였는데요. 이것은 특정 유증의 성질을 띠게 되므로 포괄 유증보다 먼저 이행합니다. 그러면 남는 재산은 7천만 원이네요. 그리고 나서 포괄적 유증을 이행하는데요. 7천만 원의 4분의 1은 1,750만 원입니다. 이것을 종교단체에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5,250만 원이 남습니다. 따라서 두 자녀 A, B는 이 5,250만 원의 2분의 1씩을 상속하게 되어 각각 2,625만 원씩 상속받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내연의 처에게 부동산에 입주하여 살게 한 것의 정확한 의미를 조금 더 따져보아야 하겠지만 사례에서 구체적인 사정이 나와 있지 않으므로 검토를 생략하기로 하며 갑이 장남에게 부담부 특정 유증을 함으로써 또 다른 자녀 B의 유류분을 침해한 것인지는 다루지 않았지만 문제로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유류분을 다루는 곳에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유증과 관련된 법률 문제에 어느 정도 자신이 생기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제도의 내용과 취지를 이해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경황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